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막판 대혼전이 빚어질 조짐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제 당선권에서 좀 멀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막판 대혼전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그래서 윤석열과 홍준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이제 당심과 민심 50% 50%를 반영을 하는데 민심을 재는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결정을 했습니다. 홍준표에 유리한 쪽으로 역선택 가능성이 열려있는 쪽으로 설문 문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발사주라고 하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악재일 것이다. 또 윤석열의 전두환 논란, 이걸 두고 여권 쪽의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도를 계속하고 또 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부각하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제 박빙의 마지막 대혼전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남은 10일 동안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재는 국민 여론조사 설문조항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는 형식이긴 했는데 80% 정도는 홍준표가 선호하는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 맞대결을 묻고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국민의힘 후보로 다음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원희룡, 2. 유승민, 3. 윤석열, 4. 홍준표.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맞대결을 쭉 나열하는 것은 윤석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재명에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1, 2, 3, 4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하는 것은 홍준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 80%는 홍준표 쪽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지금 이재명에 맞서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와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선명하게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애매해진다. 그 다음 역선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관위 쪽에서는 이제 경선 이후에 원팀을 고려해서 각 후보 진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절충안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했고, 윤석열, 홍준표, 다른 후보들도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룰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당심 50%, 민심 50%로 최종 11월 5일 결정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당심 조사를 하게 되고 11월 3일, 4일은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예측해 보면 민심에서는 홍준표가 약간 앞서지 않느냐, 이런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 1차, 2차 경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심에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역선택이 얼마만큼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 이 역선택이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강한 당심이 얼마만큼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서 이 역선택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선택이 일어나는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당심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이게 역선택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심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차 경선 때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2배가 훌쩍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20만 명이 넘는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수혈이 됐고,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청년층이다 해서 당심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막판 대혼전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 측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권 쪽 많은 언론들이 교묘하게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외면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소위 고발 사주 건으로 해서 손준성과 김웅,
소환하는 이 부분을 놓고 윤석열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거론을 할 것이다. 또 거기에 발맞춰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부 총질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윤석열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문제는 이제 경선 막판에 윤석열 후보 측이 어떻게 반격에 나서느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호남을 방문할 계획도 나왔고 지금 정책을 발표할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굵직굵직한 공약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하는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어제 오늘도 전 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판에 정권 교체는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왔던 윤석열이 적임자다 라는 명분을 내걸고 캠프는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캠프가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뭐 조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주로 당심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당심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면 홍준표와 격차를 벌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호남 쪽에서의 홍준표 지지를 비롯해서 이 역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 만큼 자신이 이제 외연 확장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 외연 확장에 굉장히 무게감을 싣고 이 바람을 그대로 이어가면 역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계산입니다. 결국 윤석열과 홍준표가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대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열흘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며칠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당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거의 사실 이제 막판에 온 것이죠. 이런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오늘도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의 수위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한번 볼 부분이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굵직굵직한 공약, 호남 방문,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한 어떤 시도,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좀 답답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홍준표와 윤석열의 막판 대격돌, 대접전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지켜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